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올해 굉장히 두 분 엄청 바쁜 시간을 지금 보내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자, 우리 저 25기, 예준이. 그리고 19기인가? 4학년 때가 있으니까 동학년인데. 이 작은 안동시에서 올해 의대치대를 그러니까 이 맞아요. 그 메디컬 칼리지를 두 명이 딱 갔는데 그 두 명이 다 OSS 출신이에요. 저로서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자, 예준이가 그때 갈 때가 몇 학년 때 가는 거예요? 중1 이제 중1 때 중1 1학기 마치고 어. 네. 갔었죠. 그리고 몇 개월이나 있었죠? 한 학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년도 안 있었어요. 1년도 코로나 안 있었죠. 그때 네. 코로나 때인가? 네,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맞다. 귀국을 제가 그때 미국 이제 가 있다가 캐나다 넘어가서 아이를 코로나 때문에 데리고 좀 빨리 왔죠. 실은 네, 이제 그러니까. 예정은 좀 어느 정도 좀 짧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1년을 다 채우고 싶었는데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갔을 때 네. 영어는 어느 정도나 하는 상태였어요? 하나도 못했죠. 정말?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영어를 누가 믿겠어? 그러니까. 네, 진짜 하나도 못했다고. 영어를 하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지필고사 이런 게 아니라 전 네.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다 공부하기 때문에 네.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아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네. 이제 그냥 원서를 편안하게 읽고 그냥 거기서 유학 가고 뭐 이제 계속 석박까지 다 보낼 생각으로 네. 미리 한번 체험 삼아서 어릴 적에 가면 조금 편하게 느껴지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보낸 근데 거지. 아주 어린 건 아닌데 중학교 1학년. 근데 1학기 때. 하나도 안 하고 가서 선생님들이 조금 고생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말을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겸손하시. 안 믿죠. 일단은 엄마 네. 아빠가 대학교 교수시니까 네. DNA가 공부하는 DNA는 있다고 치고 네. 근데 네. 어쨌든 아이가 갈 때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는데 그 당시에 영어는 별로인 상태로 갔다. 근데 왜 그 갔을 때 어떤 걸 기대를 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에 이제 그 서구권 문화에 조금 미리 익숙해지고 제 그냥 목적은 이제 한국에서 아무리 제가 이제 영어로 된 뭐 원서나 동화책을 아무리 접하게 해줘도 네. 이게 아무래도 손이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완전히 그 환경을 좀 다르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네. 6개월을 일단 갔다 왔는데 그게 그렇게 결과가 어떤 이번에 이제 경북대 의대를 들어가는 데까지 네, 어떤 네. 공헌을 했습니까? 당연하죠. 어떤 면에서? 네. 우선은 다녀와서 아이가 원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편하게 이제 책을 짚을 수 있고 지금 입시 다 마치고 수능 마치고도 지금 옛날에 읽었던 해리포터 책하고 네. 그때 다 사가지고 왔거든요. 자기가 네네네. 용돈으로 샀는데 그거 다 꺼내서 다시 읽고 있어요. 심심할 때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읽고 그리고 이제 전문 이제 고등학교 가서 네. 이제 탐구를 하다 보면 원서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원서를 아이가 이제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수학 관련된 원서나 그러면 아니면 의학 관련된 원서를 자기가 찾아서 편하게 읽었어요. 6개월 하고 왔는데도 그 정도로? 모르겠어요. 그게 신기해요. 머리가 원래도 좋다. 말하는 거는? 말하는 거 제가 그때 OSS 있을 때 네. 제가 아빠랑 같이 이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저희가 많이 다녔잖아요. 네네. 중간에. 근데 저희가 일부러 이제 애가 진짜 말을 하나? 왜냐하면 이제 다 OSS는 그래도 다 한국 선생님들만 계시니까 네. 이제 그냥 외국에 있지만 한국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또 친구 한국 선생이죠 뭐. 그래서 한국말 조금 하는 거기서. 네. 그냥 약간 외국에 있는 타가수 느낌. 약간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이제 아이한테 그냥 편하게 가서 엄마 아빠 대신 가서 말해서 저걸 가서 주문을 하고 아니면 네가 막 물건을 잊어버렸으면 호텔에 가서 자기가 물건 어디 두고 왔는데 찾을 수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시켜봤어요. 네. 저희 원어민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네, 그래서 6개월인데도. 6개월인데도. 지금도 뭐 말하는 거는 전혀 불편하지 않죠? 듣고 아우, 말하는 거.
그냥 선생님들이 이런 말 아유. 편집해 주셔야 돼요. 네. 그냥 외국에 그냥 몇 년 살다 온, 몇 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당연히 살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발음이 좋다고. 그러니까. 발음이 좋다고. 예, 발음이 좋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문구를 적어주셨어요. 생기부에 바라에 주저함이 없이 자연스럽다. 영어 제트게. 영어가 그래서, 제트게. 그래서 이제 뛰어나다는 것을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면접 때도 그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저희가 그 학교가 자공고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대학 그 고등학교하고 베트남에 있는 영재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영재 고등학교하고 서로 교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자기 액티비티가 있는데 너무 잘 해서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실제 물어보셨어요. 네. 면접 볼 때. 참 그 저도 그렇고요. 네. 이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그 관객의 입장에서 또 질문하는 저 입장에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 하는 건가 좀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워딩을 그대로 옮기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와서 6개월을 하고 왔는데 그런데도 뭐 영어에 불편함이 없고 말하는 것도 잘하고 네, 근데 동국대 의대도 들어가고 결론적으로 뭐 이제 질문을 받아서 뭐 이제 자기가 어떤 이제 외국 학생들한테 이제 자기가 어떤 설명을 했고 자기가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디스커션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소개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주저함이 없고 또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갔다 와서 한국 수능식 영어는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OSS에서 고마웠던 게 선배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네네. 또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사실은 저도 그냥 보내면 영어가 다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네. 저기 다른 이제 어머님이 이제 갔다 와서 한 1년 정도는 한국식 영어를 애가 못할 텐데 주눅 들지 않게 잘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엔 어느 정도 한국식 영어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손댈 게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런 거 믿고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조금 정리를 하자면 요 얘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마치 어쨌든 아니 너무 일단 이제 맞아서 원말로 많이 마치고 맞아서. 일단 좀 정리를 하면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6개월을 갔다 오고 나서 영어에 대한 부담은 없죠. 이제. 없이 대학 갈 때까지 일단 일단 갔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원서 읽고 이런데도 네네.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네네. 것 같더라. 근데 아까 분명히 짚어야 되는 거는 그 외국인들에 대한 부담, 이제 뭔가 좀 꺼려지거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은 전혀 없고, 그리고 네.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원서 읽는데 문제가 없고, 두꺼운 원서, 그게 문제가 없어서 그게 제일 큰 감사한 OSS가 면이고. 책을 엄청나게 읽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책 읽는 것 때문에 정말 애가 계속 책을 손에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신 중학교 때 이렇게 보내시는 어머님들은 다녀오셔가지고 한국 수능식 영어를 꼭 좀 엄마가 조금 해주셔야지 네네네. 그 네. 부담이 없어요. 그래야지 이거는 시험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어느 나라에 가도 맞아요. 마찬가지. 그 수능 나오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야 패턴에. 돼. 네, 맞아요. 더 잘하시겠지만 생활 습관 네. 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혹시 갔다 와서 책을 놓지 않는 거죠. 책을 놓지 않는 네, 면. 책. 얘가 어제 그 안동시에서 그 발표를 했는데 네. 첫 번째 고등학교 생활을 잘 보내는 첫 번째로 책을 손에서 놓지 마라. 이걸 후배들한테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그 책이라는 것이 얘기하는 그 교과서가 아니고 아, 그죠? 그냥 그냥 그건 맞아요. 아니에요. 네, 한국에서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러기가 네. 그죠? 다 그때 OSS에서 읽었던 원서가 나중 고등학교 와서 다 녹여 들어갔으니까 교과 시간 다 녹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자 생각을 좀 이렇게 좀 정돈을 또 하시고 있는 동안 네. 이번에 이제 수민이 아, 이야기 계속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수민이는 제가 너무나 잘 기억을 합니다. 4학년 2학기, 5학년 1학기요. 네, 4학년 2학기하고 5학년 1년을 갔다 왔는데 정말 영어 못하고 내가 알고도 갈 때 네. 설마 아니, 그 정도로 아니, 엄마가 그 정도로 못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난히 잘하고 그런 아이가 아니고 스피킹은 완전히 안 됐죠. 그렇죠, 아, 그렇죠. 스피킹은 완전 맞아. 깡이었죠.
I'm gonna talk about how to prepare OSS speeches. So first of all, our ELA teachers give us topics. For example, like our topics are should students wear uniforms or not, or like should we have pet or not and stuff. So we can research those from internet. 그런데 수민이는 갔다 와서 어떤 이제 수민이는 그 아까 전에 예준이 어머니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하려고 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수연이 재원이도 갔다 왔잖아요. 네네. 그래갖고는 동생도 둘 다, 네. 예, 바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의고사 막 풀려보고 이러면은 바로 막 만점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막 그렇게 캐나다에서 이렇게 영어를 많이 하고 왔는데 네. 그랬는데 수미도 그랬고 얘네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얘네들 뭐 지금 뭐 완벽하진 않아도 입시에 네. 걱정이 별로 안 되거든요. 예,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는 딱 이제 문법 좀 잡아주고 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애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 애들을 그 혼자 그 고생을 시키면서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죠?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뭐 가치가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참 틀린 거죠. 네네. 예, 뭐 이제 이 비용과 이 시간을 들여서 이제 아웃풋을 이렇게 정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어떤 정량 평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부모님들이 또 가치관이 틀리고 아이를 뭐 이렇게 기르는 데 있어서 뭐 1을 인풋을 했을 때 아웃풋이 뭐 10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뭐 또 그분들의 고민일 테고 뭐 일이 되고 그 일이 지금 당장은 일이지만 나중에 이게 100이 되고 1000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수민이는 수민이를 비롯해서 밑에 동생 둘 다 이제 OSS 출신이 됐어요. 네. 세 아이를 전부 다 보냈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OSS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예준이랑 약간 케이스가 틀리긴 해요. 저희 집은. 저는 솔직하게 처음부터 이제 한국에서 빨리빨리 이제 영어 끝내고 좀 어릴 때 끝내놓고, 예. 적어도 중학교 3학년까지 고3 모의고사 이제 딱 끝내놓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좀 다른 과목에 좀 집중하고 영어를 좀 덜 부담스럽게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수민이가 이제 저는 그런 작전은 잘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년을 갔다 오니까 그 이후에 고등학교 이번에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영어에 대한 부담을 전혀 없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제는 뭐 합격했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건데 고등학교 때 영어를 진짜 거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이제 수능 직전에 이제 모의고사 이제 3학년 돼서 이제 걱정돼서 그래도 막 일주일에 한 세트 풀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수능이 이제 뭐 국영수 뭐 사탕 같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영어가 1년 가장 갔다 온 안정적이 걸로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할 때까지 영어에 대한 큰 부담은 없이 보냈다는 얘기. 뭐 또 영어가 또 절대평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90점 안에 이제 들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부담이 적었어요, 사실. 네, 영어 과목이 미리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갔다 왔고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다른 과목에 그래, 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예. 벌었다 오히려. 네, 왜냐면은 1년 동안 그 영어 환경에서 막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수능 문제 풀리고 하니까 빨리빨리 이제 하니까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본인은 뭐라 그래요? 갔다 온 1년의 그 어린 시절에 1년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엄마 나 엄청 고생했어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래요? 꿈꾼 것 같대요. 꿈꾼 것 같대요. 예, 뭐 거기 개를 뭐 시커먼 개를 이렇게 우리 집은 동물 다 무서워하는데 네. 그 막 소만한 개가 집에 막 시커먼 개를 데리고 그 공원에 뒤에 이렇게 막 산책하고 그리고 지가 그때 뭐 미국도 처음 가봤고 뭐 이러면서 그게 1년이 지나간 게 막 지금 생각하면 꿈꾼 것 같다고 막 그래 너무 좋았다고 예. 그렇게 다 했죠. 그리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애들 소식도 그때 같이 간 애들 뭐 소식도 이리저리 뭐 SNS 하고 네. 생활 면에서는 갔다 와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뭐 독립심이 좀 커졌다거나 자율적으로 뭘 한다거나. 그쵸. 갔다 와서는 이제 이렇게 플래너를 애들이 거기서 막 되게 빡세게 시키잖아요. 적는 거, 뭐 데일리 플랜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 뭘 막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해도 지가 이제 나름의
이제 좀 느슨하든 뭐 이게 타이트하든 어쨌든 이렇게 뭐 하고 짜서 잘 지켜진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저는 생활면에서는 이제 그런 게 OSS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 관리. 시간이. 예. 되게 막 짜잖아요. 매번 그 리포트 올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잔소리가 별로 없어지신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스스로 많이 알아서 해서? 전 성격상 잘해도 잔소리를 원래 많이 해요. 잘하든 못하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준이 같은 또래 중학교 애들에게 OSS를 한번 다녀오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권하고 싶으세요? 그때 그때가 사실은 제가 권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유학의 마지막 그죠, 중학교 때. 아니 아예 외국에서 공부할 거 아니면 네. 중학교 1학년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갔다 올 수 그러니까 마음을 만약 결정을 고심하고 계신다면 네. 지금 가시라.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빠뜨렸는데 책도 그러니까 영어 원서도 편안하게 읽지만 에세이가 그냥 제가 봐도 제가 그 아빠하고 제가 애가 에세이 쓰는 걸 보면 야 저런 단어를 써? 저런 단어를 어디서? 그러니까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맞아요. 네. 선생님한테 가서 뭘 배웠나? 그냥 잘 놀다 왔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에세이 쓰는 거 보고 다녀오긴 왔구나. 에세이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봐도 진짜 정말 어른인 저희보다 단어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가면 영어 수행평가가 많거든요. 그쵸. 특히 저희 학교는 좀 많이 심해요. 근데 수행평가에 에세이 쓰는 걸 한 번도 제가 같이 옆에서 좀 커렉트 해준다 해야 돼. 교정해 준 적이 없어요. 자기가 다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다 써내는데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진짜 잘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돈 쓴 보람 있구나. 그게 그때 갔다 오기 잘했다. 네. 제가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뭐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OSS가 훌륭한 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두 분의 그 가족력, 그 DNA가 있어요. 탁월하구나.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거기에 이제 OSS가 일조한 것 같다. 아니요. 그건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네. 책 읽는 게임에서 책 읽고 포인트 쌓고 이게 네. 거기에서 지내는 동안 굉장히 그 의지가 되는 그 친구들하고 의지도 되면서 경쟁도 되면서 그게 좋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OSS에 똑똑한 애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많이 모여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환경과 그런 분위기가 네. 아이들을 성장시키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 그 얘기도 들었어요 아이한테.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보냈는데 네. 사실 저희는 시골이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다 대도시 사람인데 우리 직장 때문에 아이가 여기 그치. 시골에 살고 있는데 네. 시에 살고 있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한 번 연락이 왔는데 엄마 서울에서 온 애들은 수학이 벌써 진도가 얼마큼 했는데 근데 4학년인데 엄마 벌써 중학교 걸 하고 있는데 나는 왜 공부를 안 시켜서 왜 선행을 안 시켰냐고 네. 타박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여기에만 있다가 온 대도시에서 온 친구들 다 같이 만나니까 그러니까. 조금 사고가 그리고 이제 스스로 그래서 문제집 많이 사서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스스로 경쟁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가 네. 진짜 이제 애들 우리 난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좀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구나. 뭐 대구 애들, 뭐 서울 애들, 막 부산 해운대 애들, 막 애들 이게 좀 안동스러운 멘트일 수 있는데 하여튼 저는 승리가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많이 그때 막 이렇게 스카이프 같은 거 할 때 엄마 뭐 서울 애들 역시 틀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하고 네. 그랬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얘기긴 하지만. 네. 맞아요. 그때. 지금도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애들 가끔 연락도 하고 그러나요? 자기들끼리 연락. 자기들끼리? 네. 누구라고 말하면 안 돼. 아까 전에 사생활 침해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만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OSS 커플이 결혼한 커플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그러게. 네.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애들 나중에 성인 이제 돼서. 제가 그런 모임도 좀 만들어 주려고 그러거든요. 맞아.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죠? 네, 네. 그럼 뭐 이렇게 커뮤니티만 딱 형성이 되면 네. 애들이 아니 본래 자기 기수들끼리는 페이스북으로 친해요. 다 만나고 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미.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선후배 간에 이렇게 만남의 장도 좀 마련하고 그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